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법칙.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뭔가를 상대방에게 제안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이 얻게 될 이익을 알려주면 상대방은 그 일을 기꺼이 하게 될 것이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윌리엄 깁스 메가두를 강요로 입각시킬 때의 일입니다. 그는 메가두에게 상대방의 중요성을 대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메가두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지금 내각을 구성 중인데 내가 재무장관을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실로 호감 가는 표현이었다. 이 명예로운 자리를 맡는 것만으로 나는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윌슨 대통령이 항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가입 문제에 있어 상원을 화나게 하고 공화당을 무시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방법은 결국 그 자신의 실각을 가져오게 했고 건강을 해쳐 수명을 단축시켰으며 국외 가입이 좌절되어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친구나 지인이 강연을 청탁할 때 항상 거절을 하는데도 그의 거절 방법은 매우 현명하여 거절당한 측에서도 아쉽지만 만족해합니다. 그는 어떻게 거절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바쁘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강연 1회는 감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유감이며 그 대신 다른 강연자를 추천하겠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생각을 가질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군터 슈미터는 서부 독일에서 카네기 센터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형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한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종업원은 진열된 상품의 선반 위의 상품에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고 손님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슈미트는 결국 그 종업원을 사무실로 불러 전체 점포에 가격표 부착 감독 주임으로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책임과 직함으로 인해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가격표를 부착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이라고요. 나폴레옹도 훈장을 만들어 15,0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하고 장군 가운데 18명을 프랑스 대원수로 임명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을 장난감으로 속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마음은 장난감에 현혹된다. 직함이나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나폴레옹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고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 스카스데일에 사는 어니스트 겐트 부인은 아이들이 함부로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잔디를 망가뜨려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겐트 부인은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말썽꾸러기인 소년에게 탐정이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침입하는 아이들을 단속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방법은 부인의 두통거리를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겐트 부인의 탐정이 뒤뜰에 불을 피워놓고 밤늦게까지 침입자를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람을 대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대한 이익에 대해 집중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한다.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제안하는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라. 그러한 이익을 상대방의 소망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부탁을 할 때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라. 사람들은 뭔가 명령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존, 내일 손님들이 찾아오니 창고를 청소해야겠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건도 제대로 정리해야 해.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도. 이러한 말은 그 일을 함으로써
상대가 얻게 될 이익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일을 해두면 나중에 일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걸세. 그런데 창고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자네가 청소도 하고 물건도 깨끗이 정리해 둔다면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고 우리 점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네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일세. 이렇게 말하면 존이 신나게 일할까요? 아마 크게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존이 청결한 창고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점포의 이미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일에 더욱 협조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어차피 해야 할 청소이므로 지금 해두면 나중 수고를 덜 수 있다는 혜택도 일할 마음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항상 우호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당신의 성공률을 10%라고 높일 수 있다면 당신은 리더로서 현재 보디 10%더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오늘로서 드디어 리더가 되라의 마지막 30가지 원칙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를 느꼈을 때 자신에 대한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대한 이익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상대방의 소망과 일치시키세요. 당신이 요구하는 일을 함으로써 나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자연의 이치로 1일에서 30일까지 해당하는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을 날짜별로 매일 적용해 나간다면 1년 동안 12번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면서 체득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엔 잘 되지 않더라도 의식적인 실천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learning by doing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닮은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친구를 사귀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품격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 그 자체입니다. 카네기 코스에 도전해 보세요.